안녕하세요. 천명경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경매를 신청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법원까지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자소송 기록을 한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예요. 신청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라 그래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소유자라고 표시가 돼 있고 뭐 청구 채권 및 집행경영의 표시, 그 다음에 매각할 부동산의 표시 이래가지고 그 다음 장에 부동산 표시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 이게 이제 지분 경매인데 이제 당사자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보종이 있죠. 예, 그 당사자 표시에 대해서 보종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뭐 7일 이내 흥결사항을 보종하시기 바랍니다. 흥결사항이 뭐냐면은 이 사건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중 소유자 표시를 채무자 겸 소유자를 제외한 소유자는 공유자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다 소유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채무자 겸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유자다. 이 표시 전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 겸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구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라는 겁니다. 위 금원 중 영원에 대하여 현금에 대하여 경매 신청일부터 완료일까지 연 이자로 하고 뭐가 표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되는 채권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므로 뭐 대법원 2003도 12097 판결이라고 합니다. 신청일 전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여 채권 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추가되는 등록 면허세 있으면은 그것도 첨부하고, 그 다음에 경매 예납금 140만원을 보강금으로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존 명령이 나왔네요. 당사자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지분 경매여가지고. 보존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 정정 신청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 쓰고 뭐 종전에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다. 그렇죠? 소유자인데 소유자 1, 2, 3, 4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당사자 표시의 정정을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정정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 한 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공유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변경하겠다. 신청 이유는 실수였다 이런 거였죠. 보니까 뭐 변호사가 신청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흥결사항들을 다 이렇게 치유하고 나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뭐 내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지방법원 결정 나오죠.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그다음 청구 금액, 이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배당 요구 종구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 인천지방법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그래서 이 사건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채권자들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서 배당 요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뭐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뭐 또 현황조사 명령하고 감정평가 명령도 내려져 있죠. 먼저 현황조사 명령입니다. 자, 집행관 사무실에다 내리는 건데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기재한 현황조사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되 야간 휴일 현황조사를 실시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쭉 뭐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뭐 임대차 관계,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현황조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현황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 명령도 내려지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인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위 소유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하여 언제까지 그 평가서를 제출하되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형상 및 그 소재지 주변의 개항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건의 표시, 부동산 표시, 평가의 평가 연월이 뭐 기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평가라고 하는 감정평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에서는 현황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뭐 출금하라고 해달라고는 신청을 하면은 출금 명령 나오는 거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이렇게 신규 작성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특별매각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본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매각 조건을 이게 지분경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매각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문으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청구할 수 없다. 지분경매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1회에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특별매각 조건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매관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입찰보로. 그럼 이제 입찰 기일날 집행관은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은 기일 입찰 조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날 유찰이 됐어요. 뭐 낙찰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일 입찰 불능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사건, 채권 채무자 쓰시고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나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평가서 사본을 보기하였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같은 날 10시에 입찰을 최고하고 입찰 마감 시간과 개찰 시간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마감한 결과 입찰자가 없어 불능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일 입찰 불능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으면은 똑같이 기일 입찰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입찰 조서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누가 낙찰됐다. 그러면서 다음 장에는 뭐 부동산 표시가 표시돼 있을 테고 그 다음 장에는 제가 기입한 입찰표가 이렇게 딱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각 허가 결정문인데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이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잔금을 치르겠죠. 조금 지나면요. 대금을 납부하면은 뭐 언제 누가 뭐 이렇게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금 지급 조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후 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들이 뭐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배당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배당표 작성할 때 궁금한 게 뭐 집행비용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만 먼저 보시게 되면요. 집행비용 계산서 뭐 항목을 잠깐 보시면요. 뭐 첨부인지대, 서기료, 등록면허세, 경매 신청할 때 송달료, 등본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매각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기타 뭐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금액이 총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족분도 있겠네요. 매각 수수료. 자,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배당표가 작성이 됩니다.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매각대금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집행비용, 그 다음에 실제 뭐 이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실제 배당할 금액 얼마, 그 다음에 매각 부동산의 위치, 그 다음에 채권자.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한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원금이자 얼마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배당 신청한 금액하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신청한 금액 45.01% 배당받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경매 신청하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부터 쭉 봐가지고 배당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천명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